하겠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최입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네. 과거 검찰에 대해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요. 뭐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고. 지금 검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검찰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장 공소장에 나오는 서영교 의원, 유동수 의원, 전병헌 전 의원, 홍일표 의원, 노철래 전 의원, 이군현 전 의원이 연루되어 있는 국회의원 재판 청탁에 대한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법농단 사건들은 굉장히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이 하셨는데 유독 이 수사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하거나 뭐 서면 조사 형태 등으로만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수사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네, 특별히 비공개 수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이 어떤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의 어떤 명예나 어떤 사생활과도 또 연결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이 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지 언론에 사전에 공개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독 뭐 국회의원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네. 좀 생각을 갖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련된 내용은 검찰에서 이제 법원의 내부 자료나 임종원 전 차장의 USB 압수수색을 해서 취득한 것이죠. 네. 예. 지금 법원 내부 자료나 이 임종원 USB에서 나와 있는 자료 중에 지금 알려진 것 외에도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있다 없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법농단 연루된 법관 10명 기소하고 포함해서 66명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 비의사실 통보를 하셨는데 그 비의사실 내용을 보면은 뭐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사건, 또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사건 재판부 심증 확인 지시, 뭐 이런 등의 내용들이 계속 하나씩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농단 사건 외에도. 그래서 저는 검찰에서 그 비의사실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 때 이미 이거는 법원까지 보냈으니까 추가적으로 이런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에 관련된 내용이 더 있었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추가적인 거. 저는 물론 법원도 그렇겠지만은 앞으로 징계 절차에서 이런 비의사실들은 당연히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검찰에서도 결국은 검찰이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작성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은 공개를 해야 된다. 특히나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우려하는 이 사법농단 사건이 행정부와 사법부만의 결탁이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간에도 결탁이 있었고 이것은 뭐 상권분립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법원이 자체적으로 나서서 규명하고 이거에 대해서 해소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결국 검찰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수사도 진행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게 국회 개혁과 또 사법 개혁에 모두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그에 따른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뭐 조금씩 공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씩 이렇게 하나씩 흘러나오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저는 하려면 전면적으로 다 공개가 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지. 저는 아까 전에 앞서서 정치경찰에 대한
과거의 비판에 대해서 다시 여쭤본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도 검찰에서 네.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련된 어떤 자료들을 들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흘리면서 국회를 압박하거나 또는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보일 수 있을까봐 우려가 돼서 네, 네.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은 더 공개하고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한 일부 공개가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만일 검찰에서 했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아무튼 더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지난 국감 이후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점검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지적한 내용, 그때 현장에서 장관께서 답변하신 내용 등을 이행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를 보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아서 답변 주기가 어려우니 양해해달라. 근데 당시에 법무부 장관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런 건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법무부가 아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거나 답변을 줄 수 없다라는 이런 태도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법무부 내 기강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꼭 내부 점검하셔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 지적사항을 조치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것은 저대로 본다면은 그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지 않아서 그에 대한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른 부처들 봤지만 이런 답변 온 데는 처음입니다. 네, 법무부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도 그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었고 당시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상희 이사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해임까지 한번 검토하시라고 했었고요. 뭐 표 보시면 저기 화면 보시면 아직도 이 법무부에 관련된 우리 산하기관의 5명의 낙하산 인사가 12월 말 기준으로 이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께서 이런 탱커더 인사가 과연 정부의 운영에 맞는지 국민의 그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졌는데 오후에 조상희 이사장에 대해서 좀 더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최입입니다. 아까 전에 그 법무부 장관님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중단됐던 건데요. 그 과거 국감 때 저희 낙하산 인사 지적한 바 있었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캔쿠더 인사로 우리 법사위에 관련된 사람들은 법무구조공단의 조상희, 김은경, 박선아 세 분, 그다음에 한국법무보호복지의 이제 신용도, 이동열 두 분이 계신데요. 이동영 두 분. 근데 제가 지난 국감 때 조상희 이사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문제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장관님 공익법무관에 대한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이게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공익법무관의 근무기관은 물론 근무지역까지 특정해서 종사 명령을 하도록 하고 근무지역 변경 역시 법무부 장관의 정권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알겠습니다. 시행령에서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장에게 복무 감독 권한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조상희 이사장이 2018년 12월 28일 법무부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해남 출장소에서 근무 중인 공익법무관에게 진도지소 업무를 맡겨서 근무지를 임의 변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 보고받은 적 있으세요?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게 공익법무관에 대한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법무부 장관님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법무과에서 원상복귀 지시를 했는데 2월 달에 공익법무관 지원 근무 명령을 하면서 결국 조상희 이사장이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남 출장소에 있는 사람을 진도지소 업무까지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그냥 허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 유예 조 이사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완전히 저는 법무부 장관은 패싱당하고 있고요. 그 공익법무관 관련해서는 예. 그 법률구조공단으로 발령을 내면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가까지 제가 일일이 그 지시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장관님 권한이에요.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권한이면은 그 권한에 대해서 최종적인 승인은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절차들이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거 얼마 전에도 작년 12월에 그 법률구조공단에서 단순 집행 사건을 기존의 공단 소속 변호사가 아닌 공익법무관에게 배당하도록 하는 소송 구조 사건 배당에 관한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개정한 것에 대해서 또 법무부 법무과에서 잘못됐다 원상복구해라라고 했는데 그 법률구조공단은 오히려 이거 무시하고 자기 이사장이 자기가 지시한 대로 지금 일이 진행되냐라고 공문을 보내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이 법률구조공단의 조상희 이사장은 대체 어떤 분이길래 법무부가 뭘 지도를 해도 무시하고 심지어 법무부 조치에 대해서 대응하지 말아라. 배당 지침 여전히 원상복귀하지 않고 자기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장관님 이거 제가 지난 국감 때 말씀드렸던 그런 조직 내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전행을 입사하고 그 스토킹한 변호사에 대해서 망언을 하는 제가 조상희 이사장에 대해서 해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감 이후로 연말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이런 전행적인 운영 형태가 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일반 노조와의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신임 공익법무관에게 보직을 부여를 제한하도록 했는데 이게 비변호사 지휘 아래 법률 사무가 처리되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변호사법 저촉 위반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공단에서는 법무부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협의하거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9월 달에 장관님이 공단에 현장 방문하셔서 전화상담 폐지하라고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화상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님 얘기도 안 듣고 법무부 담당 과에서 뭘 지도해도 안 듣고 도대체 왜 법무부에서는 조상희 이사장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법률구조공단 내부에서 지금 그동안의 노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업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관계는 뭐 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은 한쪽 일방적인 얘기나 정보로 인해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관님, 제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장관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파악도 안 되고 있고 법무부에서 지시해가지고 고치라고 하는데 고치지도 않고 저는 이거는 조상희 이사장이 장관님 패싱한 것뿐만 아니라 기관 농단이에요. 기관 농단. 도대체 왜 이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말 한마디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난 국감 때 그렇게 지적을 했었던 사안이고 당시에 해임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당시에 해임해야 될 사안인지? 하여튼 좀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을 위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런 사안들도 포함됐는데 답변을 안 주셨었던 거고요. 저는 지금 당장에 가지고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꼭 검토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조상희 이사장은 내부 갈등만 계속 유발하고 있고 여기는 해임하는 첫 번째 낙하산 인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님, 아까 전에 그 대한법률구조공단 말씀드렸는데, 그 뭐 기관 내 갈등이 있는 것을 그 조상희 이사장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그냥 두고만 보시지 말라는 취지였고요. 네. 아무튼 저는 기관의 어떤 효율성이나 운영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 법과 절차를 지키고 당연히 법무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 아무튼 그 부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은 되도록이면 자율적인 협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예. 하여튼 유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다른 거 제안 좀 하나 그 제도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법원과 검찰에서 이제 업무 과중을 많이 호소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민사 사건의 형사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민사 사건에서 증거 수집을 위해서 이제 형사 고소 고발을 이제 활용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민사 소송에서 이 증거 비대칭 해결하기 위해서 증거 보전 제도나 증거 제출 명령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도 이용이 굉장히 저조하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민소법상의 증거 보전 제도 이용 건수가 확인했더니 287건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본안 사건이 한 100만 건이 넘는데 287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법원에서 문서 제출 명령이나 문서 송부 촉탁, 조사 촉탁 제도가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거 현황도 관리를 안 하고 있을 정도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업무 보고에도 있었지만 주요 정책 추진으로 집단 소송 제도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저도 뭐 입법 발의를 했지만 결국은 제대로 된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이거 뭐 또 도입해봤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서 계속 지금 뭐 영미법상의 디스커버리 제도 민사소송에 도입하자는 뭐 그런 주장들이 있고, 하지만 아무튼 저는 현행 있는 제도라도 좀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제도 보완이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이게 형사소송에서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2008년에 증거 개시 제도가 도입이 됐고, 당시에 이거를 디지털 형태의 증거물에 대해서는 전자증거 개시 제도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거 목록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게 10년이 지났는데 소송 실무에서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심지어 그 내용을 들었더니 동영상 파일을 증거로 증거로 있을 경우에 그 증거 개시 신청했더니 해당 영상을 캡처해서 종이로 준다. 또 뭐 디지털 도면에 대해서 증거 제시 신청하면은 도면을 출력해서 종이로 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도를 도입을 했으면 제대로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난번에 국감 때 아마 우리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수사기관이 그 수집했지만은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전자정보 중에 이제 피고인 주장에 유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 판례에는 이제 검사가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객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증거 개시 대상에 증거 목록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수사 기록 목록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말씀드린 대로 좀 이 전자 개시 제도가 제대로 되게끔 좀 법무부에서도 제도 운영이나 또 보완할 점 있으면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내용들 좀 보완 하여튼 할 것들 검토하셔서 한번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그 증거 개시 제도가 잘 실무적으로 더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